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2023 세계 대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대전망 시리즈를 통해서 매년마다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는 이코노미스트의 주주가 로스차일드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는 로스차일드 가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가문이고 일루미나티의 실질적인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까지도 다 먹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리더, 가장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가 운영하는 잡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카드 잘 아시죠? 일루미나티 카드 보면은 예언 카드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측하고 내놓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도 세계 대전망을 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지를 살펴보기 전에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금방 안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유럽 안보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도 타격을 받지만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경제가 침체되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동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하죠. 더 장기화가 되면 더 심각하게 될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세계 경제의 불황은 장기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 가스와 석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생 가능한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화석,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하는 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 3천만 명 정도로 줄었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점점 인구가 줄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계속 애를 많이 낳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중국을 앞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인구가 줄으니까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공장을 많이 못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분열. 미국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골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고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 2024년도에 재선 도전할 건데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상을 한 거고, 여섯 번째는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분쟁 지역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하고 대만. 지금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하고도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터키,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나라 안에서 지금 뭐 분쟁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또 다른 분쟁 국가 중에 한 나라인 거고, 그래서 2023년도에 이 또 다른 분쟁들이,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의 소문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동맹 관계의 변화. 지금 러시아 중심으로 동맹했던 동맹국들이 지금 나토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맹 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멜로니 수상이 작년에 극우 세력으로는 80년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탈리아 여자 수상 멜로니가 친러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친러. 그러니까 푸틴하고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맹 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러시아 중심으로 있던 그 연맹들이 나토로 가고, 또 반대로 여기 이 나토에 있던 나라들이 다시 또 러시아하고 또 동맹을 맺고, 뭐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행 업계가 회복이 된대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여행 업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가상세계 현실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일도 하고, 이 사교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로 신조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신조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컴퓨터에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컴퓨터에 접촉할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 대신 생긴 게 패스키라는 거예요. 패스키. 신조어잖아요. 패스키만 있으면은 비밀번호 없어도, 패스워드 없어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패스키는 우리의 신체, 홍채나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패스키예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거죠. 앞으로 2003년부터는 이런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닥다리가 되고 양자 암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예측을 했어요. 예측. 2023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놓은 거고, 지금부터는 표지를 보면서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세계 대전망 표지고요. 저거는 2023년도 표지예요. 비슷하죠, 그 느낌이. 그런데 2022년도는 하얀색이고 2023년도는 검은색이에요. 하얀색보다는 검은색이 조금 더 어둡고 힘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표지 색깔을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그랗잖아요. 뭐 시계 같기도 하고, 시계는 1에서부터 12까지 있죠. 그 시계의 12자와 1년의 12달과 같죠. 그래서 이 원이 1년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의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푸틴이 있죠. 그 옆에 시진핑이 있고 바이든이 있고 젤렌스키가 있고 저 3시 방향에 있는 여자가 멜로니예요. 이탈리아 총리. 요번에 작년 9월 달이 됐죠. 그리고 저 12시 방향에 있는 여자가 차이 잉원이라고 대만 총독이죠. 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 6명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그 3가지로 돼 있어요. 이 색깔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원 주변으로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빨간 점, 하얀 점, 검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12달로 봤을 때 저 점들이 그러니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암호화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려면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대만 총독 옆에 노보트 8이 있죠. 그 노보트 8은 저게 반도체, 그 다음에 그 AI 로봇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 TSMC 저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분쟁하는, 대립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커요. 저걸 가져오려고. 근데 미국은 절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미국 쪽으로 뭐 이사 가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멜로니가 있죠.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자 무솔리니 등장해 유럽 초긴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러 성향이 강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무솔리니 아시죠? 독재자. 예? 80년 만에 극우 정치가가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푸틴과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멜로니 밑에 보니까 빨간색과 하얀색 그런 그림 사진이 있죠. 저거는 백혈구와 적혈구예요. 그림을 보면은 백혈구가 하얀 거죠. 적혈구는 빨간 거죠. 그 중간에 보니까 동그랗게 까만 게 뭐가 있죠. 여기 가운데 하얀 거, 빨간 거, 여기 가운데 동그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저거는 적혈구도 아니고 백혈구도 아닌 이상한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DNA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적혈구와 백혈구 사이에 아주 이상한 뭔가가 생겼잖아요. DNA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적혈구와 백혈구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생겼잖아요. 무언가에 의해서 그게 생겨야 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DNA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흑암의 세력들의 생각이잖아요. DNA 조작하려고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간 이미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요게 있죠. 12지식 지대함 미사일. 그 지금 푸틴이 중간에 있고 이제 5시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지대식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장기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쟁이 일찍 끝나지 않겠다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젤란스키 그 대통령 뒤에 배경에 보면은 생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미지가 있죠. 생학 무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요 바이든 밑에 LNG 유조선이 보이죠. 저게 LNG 유조선이에요.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 그 다음에 바이든 뒤에 보면은 풍차 같은 게 있죠. 저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 시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해 놓은 거고, 그 외에 바이든 외에 인공위성 있죠. 저게 뭐냐면 우주 탐사선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리고 시진핑 옆에 보면은 요 드론 있어요. 드론. 세계 하늘을 장악하는 중국 드론. 드론 시장이 엄청 큰데 중국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드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드론 택시도 나왔죠. 드론 갖고 뭐 촬영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도 다 촬영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드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론을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다. 하늘 전쟁, 하늘을 어떻게 누가 어느 나라에서 차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치열한 2023년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여기 드론 뒤에 보면 뭐지, 벌칙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죠. 저게 제임스 웹의 우주만환경이에요. 우주만환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주만환경이나 우주탐사선 푸시케, 그리고 하늘을 장악하는 이 드론, 이게 연결된 게 하늘이잖아요. 누가 이제 하늘을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 사업 이쪽에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 드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2023년도 세계 대전망을 통해서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한 내용들을 본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이 일루미나티, 이 딥스에서 계획한 그 예측한 거를 믿고 따라가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들도 예측을 하고 계획된, 조작된 미래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딥스 세력들의 예측도 봐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봐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가 예상하고 왔나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세상 사람들, 딥숙 세력들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신고 팔고 절대 예수님 오실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측이 가능하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예측이 가능했나요? 예측 가능했죠. 방주 다 만들었죠. 동물들, 땅상이 다
불려드렸죠. 그리고 문 닫으라고 하셨죠. 예측이 가능한가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 닫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왔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경점에 오실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들은 예측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엘리트들도, 딥스 세력들도 결단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상했다면 피할 길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해선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고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시는 거죠. 환란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란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환란 중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환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게 환란 중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신다고 하면 저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환란 시작하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강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말씀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던 날, 그리고 환난이 온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이 나오고 나서 유황 불못이 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 휴거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빼내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롯은 피하잖아요. 롯은 건진 받잖아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 환난에서 건진 받는다고요. 그게 맞죠. 그게 이 말씀들하고 연결돼 있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건진 받았잖아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실 때 땅의 모든 민족이 애곡한다고요. 왜 애곡을 해요? 남겨지기 때문에. 환란에 남겨지기 때문에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데려가시겠죠. 롯을 소돔에서 빼내신 것처럼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딥스들의 예측을 보면요, 더 복잡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답답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죠. 평안이 넘친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딥스들이 예측한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100%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휴거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서 휴거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살아서 휴거하는 휴거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사명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